여러분,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가족보다 더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여자는 늘 친절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어머님, 우리 딸처럼 지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의 통장 잔액이 0원이 된 날, 저는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인생을 훔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엄마의 수양딸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저는 남편과 일찍 사별했고 외동딸 하나를 키우면서 엄마를 모셔왔습니다. 엄마는 올해 86세였습니다. 원래 엄마는 정말 똑똑한 분이셨어요. 시장에 나가도 동전 하나까지 정확히 계산하던 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정희야, 나 통장 어디 뒀니? 엄마 그거 아까 찾았잖아. 아니야, 누가 가져갔어. 같은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음식을 냄비에 올려놓고 잊어버려서 연기가 나고 불이 꺼지고 결정적인 건 그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밖으로 나가 길에서 경찰에게 발견된 겁니다. 어머님이 집 주소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날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결과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소견. 처음엔 제가 다 하려 했어요. 근데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했고 딸도 결혼 준비 중이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요양보호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박미란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상냥한 말투, 어머님 손 꼭 잡고 우리 엄마 같아요. 엄마도 바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는 짜증을 내다가도 그 여자에게는 방긋 웃으며 이랬습니다. 미란아, 너는 참 착하다. 어머님, 제가 딸 해드릴게요. 저는 그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좋은 분이 와주셨구나.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접수하기 시작한 게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불렀는데 제가 가면 이랬습니다. 아니야, 너 말고 미란이 불러. 엄마 내가 딸인데 너는 바빠. 미란이가 더 잘해.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데 미란은요, 그 서운함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일부러 저를 낮췄거든요. 정희 씨는 원래 말이 좀 차가워요. 어머님, 딸들이 원래 그래요. 항상 웃으면서 말하니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방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엄마에게 속삭이는 소리. 어머님, 따님은 돈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재산 노리고요. 저는 문틈으로 듣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건은 아주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날 저는 은행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고객님, 비밀번호 오류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통장으로 큰 금액 이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엄마 통장이었습니다. 엄마는 치매인데요. 비밀번호를 틀린다? 큰 돈을 이체한다? 저는 바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내 돈 뺏으려고 왔지? 엄마, 무슨 소리야? 미란이가 그랬어. 너는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고. 그날 엄마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뒤에서 엄마를 꼭 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던 서랍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구청에 갔습니다. 혹시 보호자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따님이 김정혜 씨가 맞으시죠? 네. 근데 보호자 정보에 다른 분이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박미란, 그리고 관계란에 적혀 있던 말, 수양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동의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매 환자는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걸 정확히 알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양딸, 치매인 엄마가 그 여자에게 수양딸 등록을 해줬다고요? 그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미란도. 휴대폰에 전화를 걸자 미란이 너무 태연하게 받았습니다. 아, 정희 씨. 어머님 모시고 잠깐 나왔어요. 어디를요? 어머님이 공증 좀 보자고 하셔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숨이 막혔습니다. 공증? 치매 환자가 공증을 본다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냐고요?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어머님이 원하셔서 어머님 상태 알면서 이러는 거잖아요. 정희 씨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증은 한번 찍히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장 은행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통장, 엄마 카드, 모든 거래 내역을 뽑으려고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최근 거래가 많으신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엄마는 치매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보더니 조용히 종이를 뽑아줬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일 전 현금 300만 원 출금, 2일 전 현금 500만 원 출금, 2일 전 보험 해지금 1,800만 원 입금 즉시 현금 출금, 어제 적금 중도해지 2천만 원, 오늘 잔고 0원.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을 누가 가져갔어요?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금은 창구에서 신분증 확인 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리인 동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 그 단어가 귀를 찢었습니다. 미란.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왜 돈을 이렇게 인출했어? 통장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보자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이 왔다. 내 돈 훔치러 왔다. 엄마, 내가 딸이야. 딸은 무슨, 너 같은 딸이 어딨어. 그리고 엄마는 제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가 그랬어. 내가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미란이가 지켜준다 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몰라봤습니다. 아니, 더 잔인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악마로 믿고 있었고, 미란을 천사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너무도 여유롭게. 정희 씨, 어머님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따님이 그러시면 병이 더 악화돼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돈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기억까지 장악해서 엄마의 인생을 통째로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이 잠시 외출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졌습니다. 엄마 통장, 도장, 신분증, 엄마 방, 거실 서랍, 장롱 깊숙한 곳. 그런데 없었습니다. 대신 현관 옆 미란이 늘 두고 다니던 큰 가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남의 물건이다. 그런데요, 엄마 인생이 걸렸는데 그런 도덕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있는 힘껏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엄마 주민등록증, 엄마 통장 2개, 엄마 도장, 인감 도장처럼 보이는 도장 하나, 그리고 공증 서류 초안. 공증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박미란을 수양딸로 인정하며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 위임, 처분 권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처분 권한을 가지면 집도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의 집, 엄마가 평생 모은 집, 그 집이 이 여자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미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다정한 척 했는데 이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려 하면 미란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님은 오늘도 화내실 거예요. 따님 만나면 병이 심해져요. 그리고 엄마 방문을 잠갔습니다. 엄마가 불안해하면 약을 먹였습니다. 수면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케어받고 있는 게 아니라 관리당하고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감금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이상하게도 저를 불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정희야, 엄마 나 알아봤어? 너 조심해. 뭐가? 미란이 나쁜 년이다.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치매가 아닌 사람처럼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 손바닥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거의 찢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등기부.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등기부? 엄마가 지금 등기부를 말한다고요? 엄마 집 등기부? 그 순간 저는 뇌가 번쩍했습니다. 엄마는
치매라도 어쩌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 등기부에 있다는 걸. 엄마가 제 손에 쥐어준 쪽지, 등기부. 그날 새벽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구청이 아니라 등기소 무인 발급기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기계 화면도 제대로 안 눌렸어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발급이 완료되자 종이가 쭉 나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소유자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정희, 제 이름이었습니다. 엄마가 살던 집의 명의가 엄마가 아니라 저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놀라서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김정희 딸, 그리고 그 아래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조건부 소유권 이전 부담부 또는 처분 제한 특이약 신탁 등기 가등기. 쉽게 말해 이 집은 누구 맘대로 팔 수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엄마는 치매가 와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가 노리는 건 집이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등기부라는 걸. 다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집은 못 팔게 막았어도 현금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해지된 보험금, 적금. 그 여자는 이미 현금으로 빼돌렸습니다. 저는 즉시 은행으로 다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머니 계좌 지급 정지 가능한가요? 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대리권 또는 가족관계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 치매 진단서 있습니다. 보호자 딸입니다. 지금 누가 돈을 빼고 있습니다. 그날 바로 엄마 계좌는 긴급 지급 정지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잔고는 영원. 제가 지급 정지 걸고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김정혜 씨 맞으시죠? 전 순간 멍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을 폭행하고 감금했다는 내용입니다.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노인학대? 제가요? 그 순간 뒤에서 미란이 나왔습니다.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하게. 경찰관님, 저 사람이 어머님을 자꾸 괴롭혀요. 어머님 돈도 뺏으려 하고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마가 경찰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 딸 아니야. 전현이 내 돈 훔치려고 해.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치매 환자의 말이 그날은 증언이 돼버렸습니다. 경찰은 제게 말했습니다. 일단 당사자 분리해야 합니다. 따님은 잠깐 조사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울컥했지만 딱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눈빛. 그 여자는 승리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만히 당하면 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변호사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중 제가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를 수양딸로 등록하고 보험 해지, 적금 해지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기 횡령 노인복지법 위반 가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딱 하나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정확히 아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박미란이요. 변호사는 조용히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다른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미라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노인 집에 들어가 수급자 수양 관계 만들고 통장 관리 명목으로 돈 인출, 가족을 학대자로 몰아불리, 현금 빼돌리고 잠수,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성년후견 임시후견 신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엄마는 지금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엄마의 권리를 지키냐? 법이 인정한 보호자, 즉 후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준비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최근 진료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구청 수양딸 등록 서류, 가방에서 확보한 공증 초안사진 증거, 모든 걸 모아서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CCTV, 은행 창구에서 엄마가 직접 돈을 인출했는지, 누가 옆에서 조종했는지, 은행에 요청하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경찰 협조 공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 바로 정식 고소장 접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죄명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공증 서류 시도, 노인학대 경제적 학대, 개인정보 부정사용. 접수되는 순간 경찰이 말했습니다. CCTV 확보 요청 바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끝장을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혜 씨, 은행 CCTV 확보했습니다. 직접 보실 수는 없지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대리인이 어르신 손을 잡고 도장을 찍게 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리인 박미란이죠? 네. 박미란 씨가 동행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 환자 손을 잡고 동이처럼 만들었다. 그건 케어가 아니라 조작이었습니다. 경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돈 안 뺀다고 고개를 젓는데 박미란이 창구 직원이 못 보게 몸으로 막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조사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미라는 저쪽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 얼굴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 어디 있습니까? 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가져간 거 아닙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맡겨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수양딸입니다. 제가 참다 말했습니다. 수양딸이면 뭐요?
치매 환자한테서 현금을 빼서 당신이 관리하는 게 정상이에요? 미란이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어머니를 방치했잖아요. 저 아니었으면 어머님은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 가족이에요. 그 순간 경찰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가족이면 더더욱 금융거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CCTV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미란 씨 CCTV에 어르신 손을 잡고 도장 찍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미란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딱 1초.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여자는 그 1초에 망했다고 느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미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며칠 뒤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제게 말했습니다. 김정혜 씨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준 문자 한 줄. 어르신 돈 500 더 나옴. 내일 11시에 현금 수거 가능.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현금 수거?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송금 흔적도 있습니다. 어떤 남성에게 소액을 여러 번 보냈고 받은 뒤 현금화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독범이 아닙니다. 노인 돈을 현금으로 만들고 흔적을 지우는 방식, 완전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법원에 신청했던 임시후견 성년후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서류를 보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치매 진단이 명확하고 재산 피해 정황이 뚜렷하므로 임시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그 이름, 김정희 딸. 그 순간 저는 온몸이 풀리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쪽지에 남겼던 등기부, 그리고 제가 준비한 후견. 이제야 법이 인정했습니다. 이 딸이 어머니를 지킬 사람이다.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주민등록 및 보호자 권한 회복, 병원 동행 권한 회복, 금융거래 권한 회복, 그리고 미란 접근 금지 요청. 경찰은 마지막으로 미란을 압박했습니다. 현금 어디 있습니까? 미란은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렌식에 보관 장소 사진이 있습니다. 그 말에 미란 눈이 흔들렸습니다. 경찰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한 장, 어두운 방, 낡은 장롱, 그리고 장롱 뒤쪽 벽면에 붙은 작은 금고. 그 금고 앞에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열쇠를 들고 미란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 안 하면 은닉 재산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결국 미란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잠깐 맡아둔 거예요. 어머님이 불안해하셔서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말은 그럴싸했지만 그 눈빛은 끝났습니다. 경찰은 바로 미란 자취방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금 다발, 어머니 이름 적힌 다른 통장들, 다른 노인 이름이 적힌 메모, 도장 여러 개, 병원 진단서 사본들. 그걸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노인 이름, 여러 개의 도장, 진단서 사본. 이 여자는 우리 엄마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치매 노인만 골라서 빨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를 다시 받고 약을 조정하고 며칠 뒤 엄마가 잠시 맑아진 날이 왔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 그년이 나를 속였다. 엄마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기부 너한테 해둬서 다행이다. 내가 정신 나가도 집은 지켜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치매였지만 엄마는 끝까지 엄마였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미라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당당했고 오히려 제가 죄인처럼 몰렸는데 이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지막 조사 날 미라는 눈빛을 피하면서도 입으로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제가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주셨다니까요. 따님은 어머니 방치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불이 치밀었지만 제가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CCTV, 통장 거래 내역, 휴대폰 포렌식 문자, 금고 현금 다발, 여러 노인 이름과 도장들. 변호사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박미란 씨,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법입니다.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김정희 씨, 박미란 구속영장 청구 들어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끝까지 갔다, 결국 끝까지 갔다. 구속영장 청구와 동시에 우리는 행정 절차도 밟았습니다. 구청에 수양딸 등록을 취소시키려면 행정적으로도 다퉈야 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제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명확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등록은 정상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며칠 후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핵심 문구, 수양관계 등록 취소 및 무효 처리. 그걸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랑하던 그 말, 저는 수양딸이에요. 이제 그 말은 아무 힘도 없는 거짓말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전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현금은 이미 일부가 사라져 있었고 흔적 없는 지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으로 나온 현금, 미란 계좌 내 잔액, 그리고 보험금 일부, 그걸 통해 최소한의 금액은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노인 대상 경제범죄입니다. 일부는 민사로도 추가 회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돈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한 가지는 얻었습니다. 엄마가 땀과 눈물로 쌓아온 삶을 누군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훔쳐가게 두진 않았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날, 법정은 차갑고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미라는 구속 상태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 얼굴엔 피곤함만 있었습니다. 검사는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판단력을 이용해 수양관계 등록으로 접근 권한 확보, 금융거래 반복, 현금화 후 은닉,
가족을 학대로 몰아 분리 시도.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을 편취하였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선고, 판결, 유죄.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공포와 분노가 마침내 풀려서 그 이후 저는 엄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바꿨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검증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가 이제 제 손을 다시 잡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내 딸 맞지? 맞아, 엄마. 내가 딸이야. 내가 그때 널 몰라봐서. 엄마 괜찮아. 엄마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못 가져가게 해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병입니다. 하지만 치매를 이용하는 사람은 병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서류 동의는 동의가 아닙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은 절대 타인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후견 임시후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가족처럼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수양딸이다. 하지만 법원은 말했습니다. 너는 보호자가 아니라 범죄자다. 여러분도 제발 부모님, 가족, 주변 어르신들 한 번만 꼭 확인해 주세요.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가 내가 대신 관리해 줄게요. 내가 가족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셨어요. 이 말로 접근하고 있다면 그건 케어가 아니라 침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어르신 한 분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